안녕하세요, 베드로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주문하신 상품을 저희 베드로 사이트에서 배송 대행을 신청하실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시스템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 아셔야 되는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먼저 아시고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베드로에 로그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타오바오에도 로그인을 해주십시오. 저번 시간에 저희가 타오바오에서 주문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기억하십니까? 만약 그것이 기억이 안 나신다면 저번 시간의 영상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고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저희가 알려드린 이 화면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가지고 저희 베드로 사이트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영상이 아니더라도 사진과 글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 여기 두 번째 메뉴에 배송대행에 배송대행 신청 방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먼저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스텝 1 첫 번째 노선별 소요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보실까요? 보시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저희 위에 센터가 있고 광저우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한국으로 저희가 보내서 그 통관이 돼서 여러분 댁까지, 여러분 배송지까지 가는 그런 시간에 대해서 적어 놓은 것입니다. 보시면 위에 해운은 약 5일에서 6일, 위에 항공은 같은 위에 위치지만 해운으로 갈 수도 있고 항공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위에 항공이 있고요. 그건 약 3일, 해운보다는 확실히 더 빠르죠. 그 다음에 광저우 항공이 있습니다. 이거는 약 2.5일. 여기에 아직 저희가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광저우 이코노미 항공이라고 해서 약간 일반적인 전에 저희 광저우 항공보다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선을 또 하나 만들어, 그러니까 총 4가지 노선이 있는 겁니다. 위에 쪽으로 가서 위에 해운, 배로 가느냐, 아니면 위에 쪽으로 가서 항공으로 가느냐, 혹은 광저우로 가서 항공으로 가느냐, 아니면 광저우로 가서 같은 항공이지만 조금 더 이코노미로 보낼 것이냐.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이 일반 광저우 항공보다는 조금 더 소요가 되는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소요 시간에 대해서 이제 파악이 되셨다면 중요한 건 운임비를 아셔야겠죠. 저희가 여러분들이 배송 대행을 해드리는 그런 배송비와 또 수수료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4가지 노선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저 위에 4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위에 해운, 위에 항공, 그리고 광저우 항공, 광저우 항공 이코노미, 이런 식으로 4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원하시는 것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각 노선별 발송 금지 품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그냥 물건을 다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와 나라 간의 어떤 그런 법도 있고 또 중국 자체에서 어떤 것을 내보내지 못하는 수출 금지 물품도 있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것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저희가 자세하게 나눴기 때문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 노선마다 이것이 공통적으로 수출이 금지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이 노선은 되는데 이 노선은 안 되는 것도 있으니 반드시 여러분들 구매하시기 전에 어느 노선을 선택할지에 따라서 이것을 분명히 비교하신 뒤에 여러분들 구매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몇 번 하시다 보면 금방 이제 머리에 인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느끼시진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3가지를 다 파악했으면 이제 스텝 2 이제 어떻게 작성을 할 거냐라고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건 실제로 저희가 작성을 하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송대행 아까 방법이었죠. 그 밑에 있는 바로 배송대행 신청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하기 전에 이 위에 있는 서비스 신청 유의사항을 꼭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걸 다 읽으셨고 아셨으면 이거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위 약관을 동의합니다를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에 배송받을 물류센터 운송 방식을 선택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4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어디로 구매를 했죠? 광저우로 보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번 광저우 이코노미를 선택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제가 이 구매를 했을 당시에 타오바오에서 이 구매를 한 어느 쪽으로 보낼 거냐라고 선택한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반드시 선택하셔야 됩니다. 타오바오에서는 위에냐 광저우냐 2가지밖에 없지만 저희 배달을 신청할 때는 위에로 보냈지만 그거를 해운으로 받을 거냐 항공으로 받을 거냐, 혹은 광저우에서 항공으로 보낼 거냐 아니면 항공 이코노미로 보낼 거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스텝 2는 받는 사람이
휴대폰의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한마디로 내가 받을 거냐 아니면 내가 이것을 내 동생이나 딸이나 가족이나 아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것이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게 이런 것입니다. 받는 사람의 이름에는 저를 적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지금 결제하고 제가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럼 제 이름을 적어요. 예를 들면 제가 홍길동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여기 받는 사람 정보, 사실 여기 이름을 적는 게 아니라 이 직구에선 가장 중요한 개인 통관 고유 번호를 적는데요. 이 통관 부호가 혹시나 없으시거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구글에 통관 부호라고 치시면 바로 여기 개인 통관 부호 첫 번째 유니패스 관세청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개인 통관 부호 신청 조회라는 중간에 칸이 있으니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번호를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갖고 있다면 그 번호를 입력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받는 사람이든 여기 받는 사람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보는 무조건 일치를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여기에 홍길동을 써도 되고 아무개를 써도 되고 어떠한 이름을 적어도 되지만 그 적는 이름과 밑에 있는 통관부 번호가 반드시 일치해야 여러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홍길동이라 적었다. 제 실제 이름은 뭐 김철수인데 제가 받는 사람이 이 물건을 받는 사람 홍길동이가 홍길동을 적었다. 그러면 김철수의 통관부호를 적어야 되는 것이 아닌 홍길동의 통관부호를 여기서 입력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일단 입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했는데 여러분들 각자 그 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베드로가 혹시나 착각하시고 헷갈릴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오른쪽에 개인 통관부 검증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정보가 맞는다면 받는 사람 위에 적은 정보와 밑에 적은 정보가 같다면 이거를 클릭해서 검증했을 때 어떻게 나오냐 한번 클릭해 볼까요? 보십니까? 적합한 개인 통관 고유 부호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제가 이상한 이름 홍길동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개인 통관 고유 부호 입력 오릅니다. 최종 주문 전까지는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주문은 넣을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최종 주문이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것을 확인하고 일치시켜주는 작업을 반드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밑에 있는 전화번호는 여러분들이 위에 적는 이름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우편번호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받으실 그쪽에 주소를 적어야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어떤 분들은 집원을 넣으시는데 집원을 넣게 되면 자 보세요. 집원 주소가 아닌 도로명 주소를 선택하십시오.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원 주소를 넣으시면 안 돼요. 무조건 도로명 주소로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검색을 집원 주소로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클릭하셔서 넣는 건 무조건 도로명 주소로 넣어주셔야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틀리게 넣었고요. 위에가 도로명이니 도로명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 주소를 적어주시고 여기에 배송 메모가 있는데 국내 배송 기사님께 전달하고자 하는 요청사항을 남겨주세요. 예시 부세시 휴대폰으로 연락주세요. 적으실 분들은 적으시고 적지 않으실 분들은 안 적으시면 됩니다. 자, 위에 정보 다 적었으면 이제 스텝 3, 이 세 번째 정보, 상품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쇼핑몰 URL, 주문 번호, 트래킹 번호, 통관 품목 굉장히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여기 주문 자동 등록이라는 아주 편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클릭해 보시면 뭔가 창이 하나 뜨면서 주문 내역 복사라는 위에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뭘 붙여내야 할지 모르시니까 저희가 설명을 써놨습니다. 타오바오 결제 완료 페이지에서 드래그 복사한 후 붙여넣기 해주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한번 닫아볼게요. 아까 저희가 봤던 이 화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결제한 화면인데 이거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마우스를 드래그 해주세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고 뭐 여기서부터 드래그 하셔도 되는데 편하신 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래서 복사, 그걸 다시 주문 자동 등록을 띄운 다음에 여기다 클릭 한번 해주시고 붙여넣기.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 뭔가 아까 그 화면처럼 대충 이렇게 복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등록. 자, 그럼 어떻죠? 위에 아까 쇼핑몰 URL 주소 들어가 있고 주문번호 들어가 있고 트래킹 번호 안 들어가 있고 통관 품목 안 돼 있고 상품이 안 돼 있고 단가 내가 구매했던 금액이 들어가 있네, 수량 들어가 있네. 여러분들이 등록해야 될 그런 어떤 일들을 굉장히 단축해준 아주 좋은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항상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래킹 번호는 말 그대로 배송을 시작하고 나오는 번호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안 나왔어요.
왜냐? 이 판매자가 아직 배송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쨌든 첫 단계는 이걸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이건 놔두세요. 빈칸을 놔두시고요. 이 통관 분목이 진짜 중요한 것인데 세관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클릭해 보시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가구, 부품, 매트릭스, 뭐 립스틱, 생활가전부터 해서 정말 많은 용품들이 있어요. 뭐 이걸 다 한 번씩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 방법이긴 합니다. 왜냐면 아셔야 어떤 품목이 있는지 아셔야 여러분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걸 다 이렇게 막 일일이 보려고 하면 어렵지 않으시겠어요, 매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 검색어를 입력하면 자동 완성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구매한 거는 블루투스 이어폰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블루투스 이어폰은 사실 좀 길고, 그럼 저는 메인 키워드인 이어폰을 한번 검색해요. 그러면 딱 나오는 거예요. 이어폰이 있고 블루투스 이어폰. 정확히는 블루투스 이어폰이죠. 그래서 여기 자동을 선택하면 영문이 자동으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여기는 한글이 아닌 무조건 영문으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 4번 같은 경우는 중국 내 배송비,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주문했는데 주문을 눌렀을 때 갑자기 금액이 내가 뭐 10을 받는데 갑자기 13이 돼 있다. 결제하기 전에 말입니다. 그러면 그건 중국 내 배송비가 3이 붙은 거예요. 3 위안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기다가 3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그렇게 막 중국 내 배송비에 있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럴 경우 그냥 0으로 놔두시면 되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필요한 스텝 5는 부가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어떠한 부가 서비스는 무료로 해드린 것도 있고, 어떠한 부가 서비스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유료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필요한 경우 여러분들 필요한 부가 서비스를 선택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 맨 밑에 임시 저장과 최종 주문이 있습니다. 그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시 저장은 트래킹 번호를 아직 받지 못했거나 주문을 완료하지 않아서 임시로 저장하는 단계, 혹은 추가 구매를 할 경우 또는 2개 이상의 주문을 묻고자 할 경우 모두 임시 저장 단계에서 실행합니다. 최종 주문은 주문을 최종 확정하는 단계, 즉 최종 주문 후에는 수정 불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아직 저희가 아직 트래킹 번호 안 나왔지 않습니까? 아직 배송을 시작 안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최종 주문을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오면 아까 빠진 정보가 있기 때문에 트래킹 넘버를 입력해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뜨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임시 저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자, 그러면 이제 갑자기 창이 없어졌습니다. 제대로 주문이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임시 저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저는 지금 다른 주문들이 같이 섞여 있어서 모자이크 처리를 좀 했는데, 여러분들이 주문 넣었던 주문이 제대로 들어가 있다면 이렇게 맨 위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아직 주문이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트래킹 번호를 안 넣었기 때문에 트래킹 번호를 넣고 최종 주문을 눌러야 제대로 된 주문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저희 배대로가 그 주문을 가지고 그 트래킹 번호를 가지고 그 물건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배송지로 보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기다리게 되면 뭐 몇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빠르면 어쩔 때는 상황에 따라서, 판매자의 상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팁 영상에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저희가 배송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창에 들어가서, 아까와 다른 점이 뭐냐면 처음에는 이 왼쪽에 있는 창에서 배송 준비 중인 그런 창이 보였을 건데, 지금은 이 창으로 오른쪽으로 바뀌면서 이 창은 한마디로 배송 중인 상품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미 판매자가 확인을 했고 그 물건을 보냈고 트래킹을 입력했기 때문에 이 창으로 뜨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와 다르게 이쪽에 보시면 이 빨간 버튼이 하나 생기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트래킹 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 빨간 버튼을 눌러보시면 지금 제가 보는 화면처럼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으실 건데, 한마디로 지금 이거 배송 상태를 볼 수 있는 기록들이 이렇게 중간에 나오고, 그 밑에 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여러분의 상품의 트래킹 번호, 배송 번호거든요. 이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번호를 복사해서 저희 배달에 들어와 보시면 여기 배송 신청이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임시 저장을 해놓지 않습니까? 임시 저장에 들어가 주세요. 그래서 임시 저장에 지금 저는 몇 개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한 개만 나올 것입니다. 그곳에 수정 버튼을 누르셔서 이쪽 밑에 상품 정보에 보시면 아까 저희가 배송 트래킹 번호를 넣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초록색 창으로 트래킹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그걸 누르셔서 여기 트래킹 넘버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트래킹 번호가 입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뭐 여기서 추가로 넣으실 건 없고요. 트래킹 번호를 자체로 넣으셨다면 이 맨 하단에 보시면 제가 지금 뭔가 하나 실수해가지고 여기 안 나오는데, 트래킹 번호를 입력하시고 나면 밑에 아까 없던 버튼, 지금은 안 보이는 버튼이지만 최종 주문이라는 빨간색 버튼이 이렇게 뜰 것입니다. 그것을 클릭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배대로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아까 임시 저장에 있던 숫자가 줄어들고 최종 주문의 숫자가 늘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주문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최종 주문을 눌러주시고 보시면 저희가 최종 주문한 이렇게 주문 정보와 그런 것들이 있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현지 국내 배송이 끝나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저희 배대로 해서 카카오톡, 카톡 메시지나 혹은 문자로 여러분께 메시지가 도착할 것입니다. 포장 완료 및 배송비 책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실사 사진을 확인하시고 이상 없으면 결제 바랍니다. 라는 이런 자세한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대로에 로그인을 하시면 전에 여러분들이 볼 수 없었던 이 부분에 결제 대기 1 이렇게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어가 보시면 한 번 더 이곳에서 결제 대기를 눌러 주십시오. 그래서 이 하단 부분에 보시면 지금 저 화면처럼 여러분들이 신청한 곳 그리고 어떤 물건인지 그리고 가격이 얼마인지 이렇게 돼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먼저 결제하기 전에 여러분이 물건이 어떻게 도착했는지 보셔야겠죠. 반드시 실사 보기를 통해서 실사를 보신 이후에 그 다음에 결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물이 제가 주문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신 뒤에 이상이 없으시면 결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제하기를 누르시면 결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치금을 저희 쪽에 입금을 하신 뒤에 예치금으로 전액 결제를 하셔도 되고 혹은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무통장 입금 저희 입금 계좌 밑에 나와 있는데 그 계좌를 통해서 바로 결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예치금이 있기 때문에 예치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주문번호를 클릭하시면 자동적으로 밑에 총 결제금이 나오게 되며 저 같은 경우는 예치금 전액 결제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럼 예치금 전액 결제 선택하시고 이 상단에 5,700원 결제 금액인 금액을 한 다음에 결제 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그럼 아까는 총 결제 금액이 5,700원인데 지금 0원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바로 결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면처럼 이 화면을 반드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결제한 이후에 문제가 있으면 그게 출고 보류를 누르고 수정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재작업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제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잘 확인하시고 결제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저희가 다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 배대로를 통해서 타오바오에서 어떻게 구매를 하시는지, 어떻게 카드를 등록하시는지, 그리고 저희 배대로 사이트에서 어떻게 배송 대행을 주문을 신청하셔야 되는지까지 배워보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배송 대행을 저희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움이 끝나신 거고요. 이것 외에도 정말 아셔야 될 필요한 사항들이 너무 많으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고객센터에 자주 하는 질문에 들어가 보시면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저희가 그냥 해놓은 것이 아니라 여지까지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이 배대를 운영하면서 많은 회원분들이 헷갈리시거나 자주 하셨던 실수에 대해서 다 정리해 놓은 것이니까요. 잘 보시고 알아가시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시거나 오류가 날 수 있는 상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긴 시간 같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여러분들 하시면서 최소한 아셔야 할 중요한 주의점이나 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